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데 다음부터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25. 신기하고 놀라운 유리 엘리베이터. 윙카 씨가 말했다. 저도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토끼처럼 하나둘씩 사라져버리는 일은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무사할 테니까요. 자, 계속 갑시다. 복도에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일행이 서 있었다. 윙카 씨는 일행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마이크 TV와 찰리 버켓뿐이었다. 어른은 TBC 부부와 조 할아버지, 이렇게 3명이었다. 마이크 TV가 말했다.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봤으면 좋겠네. 윙카 씨가 말했다. 그래?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까? 자, 이쪽입니다. 타고 갑시다. 윙카 씨는 복도 건너편에 2개의 문이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갔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일행은 안으로 들어갔다. 윙카 씨가 물었다. 어느 단추를 먼저 누를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찰리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런 엘리베이터는 처음이었다. 단추 모양의 스위치만으로 사방을 가득 메우다니. 벽은 물론이고 천장에도 작고 까만 단추가 줄줄이 박혀 있었다. 한쪽 벽의 단추만도 1000개는 될 것 같았다. 단추마다 작은 글자가 인쇄된 딱지가 붙어 있었다. 단추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는 표시인 듯 했다. 윙카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평범한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상하, 좌우, 거리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장의 어떤 방이라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단추만 누르면요. 짜잔, 떠납니다. 대단하군요. 조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빼곡하게 붙은 단추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윙카 씨는 당당한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엘리베이터는 문, 벽, 천장, 바닥, 그 모든 것이 두껍고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지요. 마이크 TV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내다볼 곳도 없잖아요. 윙카 씨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다. 단추를 하나 골라보렴. 우리 2 친구가 하나씩. 어서. 어느 방에서든 놀라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단다. 찰리는 얼른 단추 옆에 붙은 딱지를 훑어 내려갔다. 사탕석 탄광 지하 3000m 야자수 아이스 스케이트장 딸기 주스 물총
일반 정원용 사과 태피나무, 크기는 다양함. 적퇴치용 사탕 화약, 형광 막대 사탕, 밤중에 침대에 누워서도 먹을 수 있음. 박하향 대추 젤리, 한 달간 이를 초록색으로 물들임. 이의봉을 막 박는 캐러멜, 이제 치과 의사는 필요 없음. 악교턱, 잔소리 많은 부모용. 꿈틀꿈틀 사탕, 삼키면 배에서 신나게 꿈틀거림. 투명한 초콜릿, 수업 시간에도 먹을 수 있음. 사탕 연필, 빨아먹을 수도 있음. 뽀글뽀글 레몬소다 수영장, 마법의 퍼지, 손에 쥐고만 있어도 입으로 맛이 느껴짐. 무지개 사탕, 빨고 나서 7색깔의 침을 뱉을 수 있음. 윙카씨가 말했다. 빨리 골라보라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할 테냐? 마이크 TV가 물었다. 이 넓은 곳에 텔레비전이 있는 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윙카씨가 대답했다. 물론 텔레비전 방도 있지. 그 단추는 저기 있다. 윙카씨가 손가락으로 단추 하나를 가리켰다. 모두 윙카씨 손끝을 쳐다보았다. 단추 옆에는 텔레비전 초콜릿이라는 작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마이크 TV는 기뻐서 소리쳤다. 야호, 딱 저를 위한 방이에요. 마이크는 얼른 엄지손가락으로 단추를 눌렀다. 단추를 누르자마자 윙 하는 굉장한 소리와 동시에 철커덩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나나니 벌에 쏘인 사람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엘리베이터는 옆으로 움직여갔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있던 윙카씨만 빼고 모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휙 나자빠졌다. 일어나요, 일어나. 윙카씨는 껄껄 웃으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틀비틀 간신히 일어서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방향을 바꾸면서 무서운 속도로 모퉁이를 도는 바람에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TV 부인이 소리쳤다. 사람 살려. 윙카씨는 신사답게 말했다. 제 손을 잡으세요, 부인. 자, 이 손잡이를 잡으시죠. 모두 손잡이를 잡으세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 할아버지는 겨우겨우 일어서서 간신히 손잡이를 잡았다. 키가 작은 꼬마 찰리는 조 할아버지 다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엘리베이터는 로켓처럼 무서운 속도로 위쪽으로 질주해갔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듯 몹시 비탈진 길을 휙휙휙 달려갔다. 그러더니 벼랑간 산 꼭대기에서 바위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듯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찰리는 뱃속의 창자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 했다. 조 할아버지는 신바람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야호, 간다. TV 부인은 비명을 질렀다. 밧줄이 끊어졌나 봐요. 우린 추락해서 박살이 날 거예요. 윙카씨는 위로하듯 부인의 팔을 다독이면서 말했다. 부인, 진정하세요. 조 할아버지는 찰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찰리, 괜찮니? 찰리는 소리쳐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신나요. 청룡열차를 타는 기분이에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일행은 엘리베이터의 유리벽 밖으로 여러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기하고 놀라운 풍경을 슬쩍슬쩍 엿볼 수 있었다. 어느 방에선가는 끈끈한 갈색 물질이 굵직한 굴뚝에서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완전히 퍼지로만 이루어진 웅장하고 험준한 산이 있는 방에서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몸에 밧줄을 메고 손도끼로 퍼지 덩어리를 깨고 있었다. 눈보라처럼 하얀 가루를 뿜어대는 기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캐러멜, 움파룸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곳에는 자그마한 집과 도로가 있고 길거리에는 12cm도 안 되는 움파룸파 아이들 수백 명이 뛰어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평지를 달리면서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찰리는 사납게 부딪혀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달려가다가 휙 방향을 틀기도 했고 다시 곧바른 길을 달리다가 모퉁이를 돌기도 했으며 위로 치솟았다가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TV 부인이 누렇게 뜬 얼굴로 소리쳤다. 토할 것 같아요. 윙카 씨가 말했다. 제발 토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토하지 않게 어떻게 해봐요. 그럼 이거라도 받으세요. 윙카 씨는 실크 모자를 벗어 TV 부인의 턱 밑에 거꾸로 받쳐들었다. TV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 끔찍한 기계 좀 멈춰주시오. 윙카 씨가 대답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전 그저 이 순간 맞은편에서 오는 엘리베이터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TV 부인은 소스라치며 물었다. 맞은편 엘리베이터라니요? 맞은편에서 우리와 같은 선으로 다니는 엘리베이터 말이죠. TV씨는 가슴이 덜컹했다. 이런 젠장, 우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윙카씨가 대답했다. 전 항상 운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TV 부인은 자지러지며 소리쳤다. 이젠 정말 토할 것 같아요. 윙카씨가 애원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제 모자를 못 쓰게 만들지 마세요. 다음 순간 끼익하며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딱 멈추어 섰다. TV씨는 얼굴에 비 오듯 흐른 진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군요. TV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전 다시는 안 탈래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윙카 씨는 사람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다. 잠깐만요. 이 방에서는 제발 부탁인데 조심들 하세요. 위험한 물건이 많거든요. 절대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26. 텔레비전 초콜릿빵. 티빈의 가족과 찰리, 조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눈부시게 밝고 하얀 방이었다. 모두들 눈을 찡그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윙카 씨는 모두에게 선글라스를 건네주었다. 얼른 쓰세요. 이 방에 있는 동안은 절대 벗지 마십시오. 이런 불빛에서는 눈이 멀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선글라스를 쓴 다음 찰리는 주위를 편안하게 둘러보았다.
폭이 좁고 긴 방이었다. 바닥까지 온통 하얀 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천장에서부터 늘어진 조명등은 온 방안을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밝히고 있었다. 양쪽 구석 말고는 가구 하나 없었는데 한쪽 끝에 엄청나게 큰 바퀴가 달린 카메라가 있었다. 움파룸파 사람들이 카메라를 둘러싸고 서서 이음새에 기름칠을 하기도 하고 나사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커다란 렌즈를 닦기도 했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밝은 빨강색 우주복에 헬멧과 고글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입고 있었다. 그리고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찰리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움파룸파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 아무도 떠들거나 노래하지 않았다. 카메라에서 50발자국쯤 떨어진 맞은편 구석에는 움파룸파 사람 하나가 검은 탁자에 앉아 초대형 텔레비전의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윙카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나의 최신 제품을 실험하고 있는 방입니다. 바로 텔레비전 초콜릿방입니다. 마이크 TV가 물었다. 텔레비전 초콜릿이라는 게 뭐예요? 윙카 씨가 빽 소리를 질렀다. 어른이 말할 때는 조용히 하렴. 자, 여러분, 이것은 텔레비전을 통해 작동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만 보면 나쁠 거야 없겠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적당히 본다는 게 불가능한가 봅니다. 한번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하면 하루 종일 떠날 줄 모르니. 마이크 TV가 또 끼어들며 말했다. 그게 바로 저예요. TV씨가 호통을 쳤다.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윙카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려드리지요. 일반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물체를 놓고 커다란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 조각들을 전기의 힘으로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하늘에서 윙윙 떠다니던 조각들은 순간적으로 어딘가에 지붕 꼭대기에 달린 안테나에 부딪히게 되죠. 그 순간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들은 텔레비전 뒤에 연결된 전기줄을 타고 번개같이 내려가서는 요리조리 우왕좌왕 뒤섞이다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짜잔, 영상이 스크린은 나타나게 되는. 마이크 TV가 또 참견하고 나섰다. 엄격하게 말하면 꼭 그렇게 작동한다고 할 수 없어요. 윙카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난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단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하렴. 그랬더니 마이크 TV는 목에 힘을 주고 외쳤다. 제 말은요, 텔레비전은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요. 윙카 씨가 말했다. 넌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구나. 자, 일반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저한테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 혼자 외쳤습니다.
영상을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공중으로 날려보내면 반대편에서 온전한 상태로 받아본다. 그렇다면 초콜릿을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초콜릿도 작은 조각으로 잘라 공중으로 날려보내면 먼 데서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마이크 TV는 기가 막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윙카 씨가 되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잘 보렴. 이제 방 이쪽에서 맞은편으로 아주 맛있는 초콜릿을 보내마. 자, 초콜릿을 가져와라. 곧 움파룸파 사람 6이 찰리가 이제껏 본 중에서 제일 큼지막한 초콜릿을 어깨에 메고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다. 찰리가 집에서 깔고 자는 매트리스만 했다. 윙카 씨는 설명을 시작했다. 크기가 적어도 이만은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물건을 보내면 원래 크기보다는 작게 나타나게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큰 사람의 영상을 보내봤자 일반 텔레비전에서는 긴 연필만 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갑니다. 준비. 안 돼, 기다려. 마이크 TV. 뒤로 물러서라. 텔레비전에 너무 가깝게 서 있어. 거기는 위험한 광선이 나온다고. 순식간에 너를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버릴지도 몰라. 움파룸파 사람들이 모두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우주복은 몸을 보호해주거든. 좋아, 그래야지. 자, 그럼 스위치를 켜라. 한 움파룸파 사람이 커다란 스위치를 잡더니 아래로 당겼다. 불이 번쩍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조 할아버지가 놀라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초콜릿이 없어졌다. 할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매트리스만한 초콜릿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때 윙카 씨가 소리쳤다. 자, 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수백만 개의 초콜릿 조각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빨리요. 이리로 오세요. 윙카 씨는 커다란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맞은편으로 달려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뒤쫓아갔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화면을 잘 봐요. 자, 나옵니다. 보세요.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밝아졌다. 그러더니 어느새 화면 중앙에 자그마한 초콜릿이 보이기 시작했다. 윙카 씨는 점점 더 흥분했다. 자, 받아봐라. 마이크 TV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저걸 받으라고요? 저건 영상일 뿐이잖아요. 윙카 씨가 소리쳤다. 찰리 버켓, 네가 받아라. 손을 내밀고 잡아봐. 찰리는 손을 뻗어 화면을 만져보았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초콜릿이 손가락 사이에 들려 따라 나오는 게 아닌가? 찰리는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초콜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윙카 씨가 말했다. 먹어보렴. 어서. 맛있을 거야. 맛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 전송되는 동안 크기만 작아졌을 뿐이니까. 조 할아버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야. 윙카 씨가 계속했다. 상상해보세요. 이 기계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화면에 광고가 나오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윙카의 초콜릿 맛을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믿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자, 지금 직접 맛을 보시지요. 자요. 그때 손만 뻗으면 여러분은 초콜릿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 할아버지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놀랍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군요. 27. 마이크 TV 텔레비전을 통해 전송되다. 초콜릿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송되는 것을 보고 조 할아버지보다 더 흥분한 사람은 마이크 TV였다. 마이크는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윙카 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그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을 전송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먹는 시리얼 같은 것 말이에요. 오, 이런 세상에. 내 앞에서 그런 형편없는 음식 얘기를 꺼내다니. 너 시리얼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니? 연필깎이 속에 든 돌돌 말린 나무 껍질 부스러기로 만들어진 거라고. 마이크 TV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었다. 어쨌든 초콜릿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낼 수 있냐고요. 물론 할 수 있지. 사람은요? 사람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뭐? 사람? 얘 머리가 어떻게 됐니? 가능해요? 글쎄다. 이런 기가 막혀서. 잘 모르겠다만, 그래, 틀림없이 할 수는 있어. 물론, 하지만 난 그런 위험을 무릅쓸 생각은 없단다. 어쩜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마이크 TV는 벌써 달려가고 있었다. 틀림없이 할 수는 있어. 물론. 이라는 윙카 씨의 말이 떨어지고 1초만이었다. 마이크는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전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전송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윙카 씨는 놀라 소리쳤다. 안 돼, 안 된다. 안 돼, 안 돼. 마이크 엄마도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마이크, 그만둬. 돌아와. 수백만 개로 조각이나 버릴지도 모른다니까. 하지만 마이크 TV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마이크는 커다란 카메라 앞에 이르자 움파룸파 사람들을 쫙 밀치고는 곧장 스위치로 달려들었다. 나중에 봐요. 마이크 TV는 소리쳐 인사를 한 후 스위치를 당기더니 엄청난 렌즈가 뿜어내는 광선 안으로 뛰어들었다. 불이 번쩍했다. 다들 눈을 찡그렸다. 그러고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마이크 엄마는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다 방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추어 섰다. 그냥 멈추어 서서 아들이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다 보았다. 그러고는 입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마이크 아빠도 소리쳤다. 이런 세상에 사라져버렸잖아. 윙카 씨도 뒤따라오더니 마이크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상의 결과가 나오길 비는 수밖에 없겠어요. 아드님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나오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마이크 엄마는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아들을 불렀다. 마이크, 어디에 있니? 마이크 아빠가 대신 대답했다. 내가 가르쳐주지. 수백만 개로 조각나서 지금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고 있어. 마이크 엄마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제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윙카 씨가 말했다. 텔레비전을 보러 갑시다. 곧 화면을 통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TBC 부부와 조할아버지 그리고 찰리와 윙카 씨는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서서 초조한 눈빛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 아빠는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닦아내며 말했다. 시간이 무척 걸리는군요. 윙카 씨가 걱정스레 한마디 덧붙였다. 그나저나 어쩌면 좋지. 단 한 조각도 빠져서는 안 될 텐데. 그 소리에 마이크 아빠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게 무슨 뜻이오?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수많은 조각들 중에서 반만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초콜릿이 반만 전송되었답니다. TV 부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물었다. 마이크 몸뚱이가 반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이크 아빠가 한마디 했다. 그나마 상체가 나와야 할 텐데. 갑자기 윙카 씨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화면을 보세요. 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순간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파도치는 듯한 줄이 생겼다. 윙카 씨가 몇 개의 나사를 돌리자 줄이 없어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나옵니다. 마이크가 틀림없어요. 마이크 엄마는 걱정이 되어 큰 소리로 물었다. 몸은 말짱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마이크의 모습은 갈수록 선명해졌다. 마이크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이크 아빠가 소리쳤다. 그런데 난쟁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이크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큰 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마이크, 너 괜찮니? 어디 없어진 부분은 없어? 마이크 아빠는 윙카 씨에게 물었다. 더 이상 커지지는 않나요? 마이크 엄마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말을 해, 얘야. 뭐라고 해봐. 무사한지 말을 하라니까. 그때 생쥐가 찍찍거리는 듯한 자그마한 소리로 흘러나왔다. 안녕 엄마, 안녕 아빠. 저를 보세요. 전 텔레비전을 통해 전송된 최초의 인간이에요. 윙카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잡아요, 빨리. 마이크 엄마는 손을 휙 뻗어 자그마한 마이크 TV를 잡았다. 윙카 씨가 만세를 불렀다. 만세, 말짱하군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마이크 엄마는 콩알만해진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이크는 신이 나서 엄마 손바닥 위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총을 흔들어댔다. 마이크 엄마는 윙카 씨에게 무섭게 쏘아붙였다. 이게 말짱한 겁니까? 마이크의 키는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마이크 아빠도 기가 찰 따름이었다. 완전히 줄어들었어. 윙카 씨가 대답했다. 물론 줄어들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마이크 엄마는 울먹였다. 끔찍해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면 좋죠? 마이크 아빠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상태로 학교를 다니게 할 수는 없어. 밟혀 죽고 말 거야. 뭉개질 텐데. 마이크 엄마는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이크 TV는 목이만해진 목소리로 쫑알거렸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거요. 마이크 아빠는 벌컥 화를 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집에 가면 그놈의 텔레비전을 던져버릴 테다. 텔레비전에 텔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그러자 마이크 TV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발버둥을 치고 고래고래 악을 쓰다가 엄마의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난 텔레비전이 보고 싶다고요.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 이놈의 자식이 이리 줘봐. 마이크 아빠는 마이크를 낚아채어 자기 양복 윗주머니에 쑥 집어넣더니 그 위로 손수건을 쑤셔 박았다. 주머니 안에서 꽥꽥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가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려서 주머니가 울퉁불퉁 흔들렸다. 마이크 엄마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윙카 씨에게 물었다. 오, 윙카 씨, 어떻게 하면 다시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윙카 씨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탄성력도 좋고 신축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잘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공장에 껌의 신축성을 검사하는 특수기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요. 어쩌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이크 엄마는 조금 안심이 된 듯 말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부인. 마이크 아빠가 물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늘리자면 수 킬로미터도 늘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많이 날씬해질 거예요. 잡아 늘리면 두께는 얇아지게 마련이 아닙니까? 껌처럼 말입니까? 그렇죠. 마이크 엄마가 걱정이 되어 물었다. 얼마나 얇아질까요? 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시 잘 먹여 살을 찌우면 될 텐데요. 마이크에게 영양이 듬뿍 든 저의 슈퍼 비타민 초콜릿을 기준량보다 3배씩 주면 될 거예요. 이 초콜릿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 A와 비타민 B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F, 비타민 G, 비타민 I, 비타민 J, 비타민 K, 비타민 L, 비타민 M, 비타민 N, 비타민 O, 비타민 P, 비타민 Q, 비타민 R, 비타민 T, 비타민 U, 비타민 V, 비타민 W, 비타민 X, 비타민 Y,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비타민 Z까지 들어있습니다. 구토증을 일으키는 비타민 S와 마치 황소처럼 이마에 뿌리 덮게 하는 비타민 H만 빼고요. 또 이 초콜릿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이 들어있지요. 바로 비타민 윙카랍니다. 마이크 아빠는 그래도 맘이 놓이지 않아 물었다. 그런 비타민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발가락이 마치 손가락처럼 길어지고 마이크 아빠는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그건 안 됩니다. 생각이 짧군요. 쓸모가 아주 많을 텐데요. 발로 피아노를 칠 수도 있고. 하지만 윙카 씨, 됐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윙카 씨는 돌아서서 손가락을 3번 튕겼다. 그러자 또다시 움파룸파 사람이 바람처럼 나타났다. 윙카 씨는 뭐라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말했다. 여기에 적힌 대로 하게. 아이는 아버지 윗도리 주머니에 있네. 자, 어서 가보게. 안녕히 가십시오, TV씨. 그리고 TV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무사할 겁니다. 방 한 구석 거대한 카메라 주변에 둘러서 있던 움파룸파 사람들이 작은 북을 두들겨대며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윙카 씨가 말했다. 또 시작이군요. 틈만 나면 불러대니 말릴 수도 없어요.
찰리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윙카씨와 함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네. 결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텔레비전 가까이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걸.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그 바보 같은 것을 집에 두지 않는 거지. 집집마다 아이들이 입을 해 벌리고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봐. 빈둥빈둥 어슬렁 어슬렁 어영부영 눈이 툭 튀어나올 때까지. 지난주 어느 집에 가보니 마루에 12개도 넘는 눈알이 굴러다니더군. 우두커니 앉아 황당무계하고 추접하고 쓰잘데없는데 완전히 중독된 거야. 하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얌전해지더군. 유리창 문턱에 올라서지도 않고 발길질도 안 하고 주먹질도 안 하지. 그러니 방해받지 않고 한가하게 점심 준비도 할 수 있겠지. 조용히 설거지도 할 수 있겠지. 이건 생각해 보았나? 도대체 이 괴물이 자네들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미치고 있는지를. 머릿속의 모든 것을 망치네. 상상력은 생명을 잃어 더 이상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생각은 꽉 막혀 혼탁해지네. 아이들은 멍청이가 되어가지. 동화의 세계도 몰라. 환생의 세계도 몰라. 머리는 치즈처럼 흐물거리면서 녹이 슬어 아무 생각도 못하지. 할 줄 아는 것은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것뿐. 자네들은 이렇게 말할 걸세.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하지만 텔레비전을 치워버리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이겠나? 말해보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 대답은 이걸세. 옛날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뭘 하며 놀았나?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넨 까맣게 잊었나? 전혀 모르겠어? 그럼 큰 소리로 차근차근 말해주지. 옛날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았나?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았나?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루의 반은 책을 읽으며 보냈지. 아이들 방 선반엔 책이 가득했지. 방바닥에도 책이 가득 쌓여 있었지. 침대 옆에도 수북했지. 신나고 놀라움이 가득한 멋진 동화. 용과 집시, 여왕과 고래. 저 먼 바다의 보물섬. 해적들이 보라색 바지를 입고 살금살금 노를 젓던 나라. 돛담배와 코끼리. 식인종이 커다란 냄비 뒤에 웅크리고 앉아 뭔가 끓이며 뒤적이던 곳. 냄새가 근사한데 안에 들어있던 게 무엇일까? 이런 페넬로프잖아. 아이들은 비아트리스 포터의 이야기를 읽었지. 성질이 고약한 토드씨, 누트킨 다람쥐와 어린 돼지 블렌드, 튀기 윙클, 낙타의 등에는 혹이 왜 생겼을까? 원숭이 엉덩이는 어디로 갔을까? 자라씨. 아, 맞아. 들쥐와 두더지 이야기도 있었어. 옛날 아이들이 즐겨 읽던 책이야, 책. 오래전에 살던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 말일세. 제발 부탁이니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비니 텔레비전은 갖다 없애고 그 자리에 근사한 책장을 짜놓게. 그리고 책으로 가득 채우게.
한동안 집안이 들썩이겠지. 아이들이 고래고래 빽빽 소리를 질러대고 물로 뜯고 발로 차고 막대기로 후려치려 들지도 모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한 2주일만 지나면 할 일이 없어서라도 좋은 책을 읽고 싶어 할 거야. 일단 시작해봐. 아마 놀랄걸? 아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될 걸세. 아이들도 영리해질걸? 그런 구역질 나는 몹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텔레비전을 왜 보았던가 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자네가 한 일에 고마워하겠지. 추신, 마이크 TV에 관해서 마이크 TV가 예전의 크기로 돌아오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 가만히 앉아 기다려볼 뿐이지. 하긴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 해도 어쩌겠나? 본인이 자초한 일인걸.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